네, 안녕하세요. 미국 위치약대 전문 판매디 랩입니다. 오늘 설명에는 미국 약대 편입학과 그리고 한국 약대 졸업생의 이제 미국 약사 면허 취득 관련된 이제 부분하고 약사 취업까지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뭐 보통 이제 미국 대학 입학이라든가 뭐 미국 약대 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유학원들 쪽에서도 어 간간히 진행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정보들도 많이 이제 웹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판매드랩의 이제 설명회가 좀 독특한 부분,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약대 편입학 이제 트랜스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설명회가 사실 국내에 거의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섹션 세 번째 파트에서 진행할 한국 약사의 미국 약사 면허 시험 관련된 부분은 더더욱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 약사 이 부분들도 이제 미국 면허에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설명에 지금 이거 제 화면 밑에 보이시는 분이 지금 현재 미국 약대 입학 사정관으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또 직접 뵙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오늘 설명회를 저를 도와서 같이 이제 귀한 정보를 주실 분은 이제 한국에서 잘 알려진 미국 MCPHS 약대 입학 사정관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약대라든가 미국 약사에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이제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앤드류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설명 소개 잠깐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이미 저희 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토요일 날 늦은 시간인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황금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정보가 좀 많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설명의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아마 그 이후에도 이런 내용들을 접하거나 듣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잘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의 중간중간에 각 슬라이드별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좀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골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저희 앤드류 선생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설명회 그 순서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왜 미국 약사가 되어야 되는가? 미국 약사로서 이제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약대 입학해서 약사까지 프로세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약대 편입학. 네 번째가 이제 한국 약사가 미국 약사가 될 수 있는 방법. FPG라는 부분과 나플렉스 시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판매드랩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국 약대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왜 미국 약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미국 약대 이외에 요즘에 영국이나 호주, 뭐 일본 등 이제 여러 해외 국가 약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러한 이제 여러 국가들 중에서 미국 약대를 통해서 미국 약사가 되는 것이 왜 가장 유리하고 좋은 부분들이 제일 많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학생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국가를 선택하는데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를 선택해서 그 해외 약대 유학을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약사로서의 그 연봉 그리고 대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한국 약사들의 평균 연봉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이 맨 좌측에 있는 그 미국의 12만 2천 불 정도의 미국 약사 연봉은 그 미국 약사가 현재 3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평균 정도의 약사 연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국 약사가 된 부분들이 왜 좋겠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봉뿐만 아니라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그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게 그 풍부한 취업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약사로서 대하게 될 그 환자 수도 가장 많고 또한 약사 잡 포지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다음에 이제 그 좌측의 그래프 여기 부분처럼 뭐 스위스나 뭐 일부 북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
유학생에게도 약사 취업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임상 약사로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게 되면은 나중에 한국으로 리턴할 때도 그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잡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호주나 또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더라도 이제 미국 약사 라이센스라는 어떤 그 엄청난 가치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이 미국 약사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점에 어, 대해서. 네, 저도 지금 되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미국을 알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많이 놀랐던 거는 한국의 약사분들의 연봉을 보고 일단 많이 놀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연봉을 봤을 때도, 저 연봉이 사실은 지금 연봉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지금 구글의 미국 평균 약사 연봉을 치시면 제가 알기로는 한 14만 5천 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벌써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 이제 노란색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미국 약사 약 30만 명의 미국 약사들 중에서 무려 거의 40%에 가까운 약사가 현재 아까 보셨던 12만 불, 지금 앤드류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13, 14만 불 정도의 리테일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약 연봉을 받고 있다. 뭐 이제 12만 불로 가정했을 때도 한화로 따지면은 뭐 대략 1억 6,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뭐 가치가 있는 미국 약사였던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 더 추가해 봤어요. 이게 또 미국의 주별로 약사 연봉이 또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캘리포니아 쪽 15만 7천 불에서 뭐 16만 불 가까이 있고 이제 그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평균이 15만, 14만, 뭐 13만, 14만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 주별로 이제 도전을 또 해보고 이제 뭐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높은 연봉으로 인해서 미국 약사로서의 어떤 선택이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앤드류 선생님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 나중에 설명은 하겠지만은 어떤 주에서 한국 약사가 한국에 이제 한국인이 그 미국 약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 갈 때 또 어떤 주별 시험을 보게 되나요?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어떤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가 바뀌게 되면 미국은 연방이기 때문에 이제 주별로 이제 라이센스 시험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별로, 그러니까 한국 약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전역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연봉이 다른 거는 이제 지금 물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물론 캘리포니아가 가장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미국 약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 뭐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뭐 미래 이제 4차 산업혁명, AI 발달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약사라는 잡이 없어질 거다. 이거 굉장히 축소되거나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많이 또 질문하는 것들이죠.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 미국 약사에서 그 잡에 대한 그 스폰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무조건 어렵고 거의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요즘에 현재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약사 고용 시장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여기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2024년 매년 미국의 약대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조금씩 또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가 있고요. 좌측에 보면 그에 비해서 미국 약사에 대한 채용 공고, 미국 약사에 대한 잡 포지션이 매년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 3년, 3, 4년 후엔 어떻게 될까 보면은 아무래도 결국은 이제 지속적으로 미국 약사가 전체 미국 약사 시장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미국 약사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이제 미국의 컬럼니스트가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약국들이 백신 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업무를 맡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사들의 굉장히 큰 부담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약사들이 요 시기 때 뭐 스트레스와 피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직업을 아예 떠난 곳도 많고 이제 뭐 의료 인력 재배치 뭐 이런 분들의 재훈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약사들이 더 부족해졌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인구의 지속적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셋째, 은퇴 약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미국에 그런 부분도 못 따라가고 있다죠. 공급 대비 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일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약이 많이 개발되고 메디케어 프로그램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뭐 이것들을 지원할 이제 약사도 많이 부족해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미국 내에서 약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학생이 한국 유학생이라든가 한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약사로서의 안정된 직업을 갖기에 더 좀 더 점점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이 약사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이제 걱정되고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지금 요즘 현상 뭐 AI가 이렇게 또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약사도 리플레이스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저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저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실제 약사분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미국은 의료 시스템 자체가 어 그러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제 본인이 이제 의료 사고가 당연히 나면 안 되겠지만 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월급을 또 그 보험을 위해서 또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디스펜스에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지막에 사람이 확인하고 나가야지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진지가 이제 또 확실하게 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 하나가 오셨는데 채팅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약대 정원이 늘어서 미국 약사가 포화 상태라는 말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인가? 제가 볼 땐 잘못된 정보이신 것 같고요. 구글에서 지금 이 약사 고용 시장에 대해서 한번 구글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약사가 부족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정리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게 대부분 다 최신 칼럼니스트들이 정리해 놓은 거니까 아무래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약대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 약사의 취업 루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여기 팜디 미국 약대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나플렉스 미국 약사 면허 시험을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비 약사들이 나플렉스 미국 약사 시험 보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통 가장 많은 게 이제 리테일 약국, 뭐 병원 약사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이제 제약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이것도 이제 웹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 약사 전체 중에서 60에서 70%가 리테일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약사들이 병원 약사 그리고 제약회사는 좀 일부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리테일 약국에 대한 리테일 약사가 이제 그 포지션은 제일 많고, 이 한국 유학생들도 이제 찾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병원 약사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병원 약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취업을 하기는 이제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이 병원 약사도 도전해 볼 만하고 밑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이제 그 보통 잡 오퍼튜니티를 줄 때 보통 2년 계약을 하는데 이제 한국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OPT로 1년씩 연장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어떤 여러 가지 이 어떤 H1B 취업 비자를 받기 전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또한 이제 일부 소수만 먹고 보통 시민권자를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약회사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으나 도전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앤드류 선생님 이렇게 그 학생 중에서 이 학생이 뭐 유학생이든 시민권자든 그건 이제 둘째 치고 이 제약회사를 꼭 가고 싶다. 뭐 이래서 약대 1학년 때부터 나는 제약회사를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1학년 때부터 어떤 준비와 어떤 내용으로 도전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제약회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요즘에는 뭐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들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일단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서포트가 가능한지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취직을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한다는 것은 그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신입으로 가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뭐 빅테크들도 그렇고 다 경력직을 원해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정도의 경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교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학년은 이제 인턴십을 돌아서 이제 본인의 그런 경험을 쌓게도 도움을 드리지만 저희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3년 OPT를 제공하는 이제 약대 프로그램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인증을 받으면서 정말로 제약회사나 이제 이런 병원에서 나중에 인턴십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려주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떤 경험들을 쌓아야지 본인이 나중에 제약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빨리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의 두 번째 순서, 미국 약대 입학에서 약사까지의 프로세스. 이제 그 약대 편입학을 생각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미국 약사 면허를 곧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도전하시려는 한국 약사님들도 이 프로세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 이후에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니까 잘 좀 봐주시기 바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들은 이 프로세스는 아마 그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그 인터넷상으로나 뭐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약대 일종의 약대까지 이제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첫째, 위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부분의 약대가 채택하고 있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학부에서 최소 2학년, 최소 60학점 이상 채운 뒤 이제 보통 팜디라고 하는 미국 약학 전문 대학원이죠. 이쪽으로 입학하는 형태. 그리고 바로 밑이 이제 그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많은 한국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학부 프리팜 과정과 그다음에 팜디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그래서 6년을 보장해 준다는 6년 통합 약대 개념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미국 약대 두 가지 형태와 프로그램 중에서 첫 번째 학생이 학부 입학한 후에 약대 팜디 과정으로 다시 지원하는 형태 이걸 상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학생은 팜디 입학을 위해서 우선 대학 학부 입학을 먼저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반 뭐 BS, Bachelor of Science라고 일반 한국으로 따지면은 자연 계열 대학이죠. 이과 대학이라고 얘기하죠. BS 또는 이제 프리팜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일종의 전공 이름은 아니고 약대를 운영하는 약대 대학이 학부 과정에서 약대를 자기네 학교 약대를 입학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학생들을 일종의 그룹으로 모아놓은 형태라서 사실 전공 무전공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가는 형태다. 뭐 이렇게 보는데 학교마다 약간씩 이 프리팜이라는 트랙에 대한 이름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부터 팜디 지원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 뭐 이제 학부에서의 GPA 아니면은 이제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 그리고 이제 뭐 명문 약대, 상위권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약대가 아니라 학부에서 뭐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어떤 약사에 대한 경험, 뭐 메디컬 발런티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좀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약대 입학할 때 기본적으로 토플 100점 이상 정도는 갖고 나중에 이제 팜디 약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통합 약대라는 개념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팜이라고 하는 트랙으로 1학년 학부로 들어가서 2학년 마치고 1, 2학년 오버all GPA 일종의 어떤 뭐 커트라인이 있겠죠. 그걸 갖고 밑에 필수 이수 과목 토플 요 세 개만 갖고 3학년이라고 합니다. 여기 팜디는 3, 4, 5, 6학년을 얘기하는 거고 곧바로 이제 그 진급을 한다. 또 어떤 학교로 어플라이를 하는 게 아니라 진급을 한다는 개념으로 통합약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국 약대 지원에서 학부 프리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걸 좀 볼게 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도 보실 분들 중에서 한국의 대학생 아니면 미국의 현재 대학교 학부 재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편입하기 가능성이 결정되고 몇 학년으로 가능한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그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약대, 그 좌측에 오렌지색 과목들이 약대 입학을 위한 학부에서의 필수 이수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 되게 많죠, 굉장히.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지올로지, 아나토미,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모레큘 쭉 있는데 여기 그 위에 좀 이렇게 축약된 얘기를 할게요. 젠캠, 젠바이오,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 세 개,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지올로지, 아나토미까지는 이거는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재 한국의 이과대학 대학생들은 아실 텐데 이거는 이제 모든 약대들이 필수고요. 밑에 마이크로바이올로지나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셀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우측에 매스 칼큘러스 이건 미적분이죠. 그리고 잉글리시 라이팅 뭐 이 정도가 가장 반드시 학부에서 이것들을 다 이수해야지만 약대 입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올로지는 일반 화학, 일반 생물이죠. 그다음에 유기화학, 그다음에 밑에 뭐 피직스, 뭐 물리, 매스 칼큘러스, 수학, 미적분 이런 것들인데 이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오렌지색 과목들은 한국이나 호주나 제3국가에서 이수한 과목들에 대해서 미국 대학들, 미국 약대 거의 대부분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국의 대학교에서 일반 화학, 화학을 전공했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약대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제네럴 케미스트리, 일반 화학을 미국 대학 학부에서 다시 이수해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한국에서 화학, 생물부터 모든 필수 이수 과목을 다 이수했지만 미국 약대로 다이렉트로 입학을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고요. 이 랩이라는 건 1학점짜리 또 있죠.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학부에서 재수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약대 그 팜디 입학 후에 그래서 졸업을 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은 여기 팜디가 미국 약대 4년이죠. 4년제고 여기서 보통 5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나플렉스라는 미국 약사 면허 시험 보고 그다음에 미국 약사 면허 시험을 본 후에 MPJ이라는 미국 주별로 약사 법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고 패스를 해야 최종 미국 약사 면허가 발급되고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은 갈림길에 들었었죠. 한국을 리턴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취업할 것이냐. 한국에 리턴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약사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한국 약사 면허 시험을 다시 보고 최종 한국 약사 면허까지 따는 거고 MPJ 보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앤드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OPT 제도를 통해서 1년간 또는 MCPHS 학생 같은 경우에 최대 3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취업을 위한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하고 되죠. 그래서 취업이 되면은 H1B 취업 비자로 이제 바꿔서 본격적으로 미국 약사로 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앤드류 선생님이 보실 때 이제 그 한국의 그 유학생들이 제가 듣기로도 이제 미국 약대를 졸업한 한국 유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제대로 스폰을 못 받고 취업을 못해서 한국으로 리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뭐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저희 학생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일을 한 지 이제 벌써 4년 차, 5년 차 정도 됐는데 제가 그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랑 물어보면 잘 계획이 딱 뚜렷하게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적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차피 6학년 때 인턴십을 하기 때문에 6학년 때 인턴십을 하면서 그때 정하지 뭐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었고, 그랬을 때 이제 졸업이 되면 이제 바로 또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과연 본인이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준비가 되었느냐 하면 좀 미비한 학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아니면 이제 편입 오시는 분들은 이제 편입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계획은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나는 어느 노선으로 이제 내 커리어를 한번 쌓아보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명확히 가지셔라. 그리고 그 트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서 경험을 쌓고 어떤 데서 인턴십을 해야 되는지를 좀 교수님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 이민국에서는 싫어하시겠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하는 분들의 목표는 거의 미국에서 이제 경험을 쌓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아까 이사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이제 약사의 이제 꿈을 펼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떤 약사가 되고 싶으신지를 명확히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3년이라고 이제 없었던 이제 원래는 1년만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이제 만약에 취직은 돌아가셨어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졸업 후에도 3년 동안 경험을 쌓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저는 잘 레버리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앤드류 선생님의 말씀에 좀 첨언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저희 그 유튜브에 팜메디 랩이라고 이제 그 입력하시면 팜메디 랩의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유튜브 채널에 보면 한국 유학생으로서 미국 약사로 취업에 성공해서 1억 7천에서 2억 정도의 연봉을 받고 지금 안정되게 삶을 유지하고 계신 여러 미국 약사님들이 인터뷰가 있는데 그걸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미국 약사님들, 유학생 신분으로서 취업에 성공하신 미국 약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 사실 그 약사 취업을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약사님들 얘기입니다. 학교의 네임밸류,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네임밸류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 약대에서 4.0 만점에 GPA 4.0 맞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적정선에서만 GPA 유지하면 되는데, 취업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익스피리언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비 약사로서 약대생으로서 한 쉬도 쉴 틈이 없이 계속 뭐 어떤 뭐 봉사활동이나 리서치나 암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 뭐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노페이로라도 페이를 받지 않고더라도 이제 그 어떤 주위의 약국에 가서 경험을 하고 실습을 한다.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 제공하는 4학년 때 제공하는 로테이션 그 인턴십 실습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록을 갖고 나중에 약사 취업에 도전하기 때문에 되는 건데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좀 게으르다고 하면 좀 너무 심하겠죠? 그래서 제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미국의 약국이나 병원 입장에서 어떤 한국 유학생 출신 미국 약대 졸업생을 뽑는데 이 학생이 아무것도 경험이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성적 증명서 하나밖에 없다. 뽑겠습니까? 안 뽑죠. 왜? 미국의 백인들조차도 그 많은 경험들, 좋은 포지션, 뉴욕이나 뭐 보스턴이라든가 아주 큰 대도시에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은 미국 백인들보단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제대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거지. 아까 보셨던 그 수많은 30만 개 이상의 잡 포지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은 취업을 못한다. 약사 포화 상태라서 자리가 없다. 이거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듣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핑계고요. 약대 1학년 때부터 해야 될 거 많고 준비를 제대로 하면 취업 성공합니다. 그 저희 약사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설명의 세 번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약대 편입하게 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생은 미국 약대 입학 조건, 즉 학부에서 필수 이수 과목을 마치게 되면 약대 팜디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시기가 프리팜이든 뭐 학부생 같은 경우에 2학년을 보통 마치고 보통 이제 아카데믹 갭이 없이 곧바로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죠. 그 여기 PY1, PY2는 이제 약대 1학년, 2학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팜디로 입학을 하게 되고 일반 BS
일반 BS 뭐 케미스트리든 바이올로지든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까지 필수 이수 과목을 마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2학년을 넘겨서 3학년, 뭐 1학기나 2학기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 약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약대는 이제 팜카스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 약대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보통 지원을 하고요. 팜디 입학 연도의 전년도 가을부터 지원을 보통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한국 학생들이 약대로 미국 약대로 편입을 할 때 보통 이제 6년 통합 약대로 편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학부의 프리팜, 일반 대학교 학부의 프리팜 트랙에서 2학년 이상의 이제 그 편입학 거의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정말 이 말이 궁금하면은 미국의 약대 여러 몇 군데의 어떤 그 어드미션 오피스에 문의하시면은 아마 그런 답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제 일반 대학의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하게 돼도 어차피 약대 필수 이수 과목을 그때부터 이수하는데 2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편입한 대학교 거기에서도 이제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졸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편입학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제 6년 통합 약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학교의 팜디 입학을 목표로 2학년이나 3학년 편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유연한 경우가 많이 있다,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형태로 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약대 졸업할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뭐 튜이션 피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담이 생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통합약대가 편입하기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저는 이제 통합약대가 이제 저희도 이제 통합약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통합약대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한국의 그 통합 의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대를 갈 게 확실한 학생들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만약에 이제 약대로서의 커리어를 정말 정확하게 잘 아시고 시작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약대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통합약대라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여기 그 공식적인 통합약대, 6년제 약대를 진행하는 곳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9개의 약대들이 있고요. 실제로 일반 약학 전문 대학원 4년제 약대 중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제 6년제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이 9개 학교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학교가 제일 좋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말하는 약대가 제일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그 약대가 위치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이즈,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랭킹 이런 것들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약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취업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약대 졸업장 갖고 뭐 나 네임밸류 높은 학교 나왔어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이 미국 약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랭킹이 아니라 취업을 잘 시켜주는 학교인가, 내가 유학생인데도 취업을 얼마나 학교에서 도와주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학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여기 밑에 있는 그 바이올렛 색깔인가요? 보라색일까요? 맨 위에서 세 개 말고 그 밑에 학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학교는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위에 뭐 MCPHS 그다음에 럿거스, 노스이스턴 정도가 추천을 할 만한 학교일 텐데 이 럿거스나 노스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점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거의 99%고요. 편입학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MCPHS 또 저희 앤드류 선생님도 MCPHS 입학 사정관님이시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저기 두 페이지가 있는데 앤드류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MCPHS 약대는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앞전에 있던 학교들도 다 좋은 대학교입니다. 미국에서 다 좋은 대학교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대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기로 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학생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유학생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잡을 찾는다는 게 지금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큰 약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스턴은 모든 메디컬 그 약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모든 제약회사들이 다 보스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잘 알게 된 뭐 모더나와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지금 최근에 또 엄청 핫하게 뜨고 있는 1111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존슨앤슨, 파이저 모든 제약회사들이 다 보스턴에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이제 마지막 1년은 다 모두가 다 6주 동안 6군데서 인턴십을 해야 돼 하셔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 과연 취직에 있어서 인턴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저희가 정말 충분히 이제 그런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바로 건너편에는 하버드 의대와 치대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병원들은 이제 저희 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하버드 의대 학생들도 다 수련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나중 약사들,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약사들, 일반 리테일에서 일하고 싶은 약사들, 오히려 또 리서치에서 또 일하고 싶으신 약사들 모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대학교 학비도 이제 나중에 좀 다른 대학교랑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교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미국에서 3년 OPT를 제공하고 있는 스템 익스텐션을 받은 그런 약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졸업 후 다른 대학교는 1년밖에 취업에 기회가 없다면 이제 저희는 3년 동안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꼭 국내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미국에서 충분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희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도 중간중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계시죠? 네, 계십니다. 예,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학생이 만일 국내 이제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이 MCPHS 약대, 통합 약대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2학년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까를 먼저 볼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MCPHS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2학년으로 편입한다는 얘기는 1학년 과정을 점프하는 얘기니까 당연히 1학년 과목들, MCPHS에서 배우는 1학년 과목들을 이수가 완료된 학생들만 2학년 편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측에 보이는 오렌지색 과목들이 젠캠의 젠케미컬 랩, 바이오 랩, 그다음에 칼큘러스, 잉글리시 라이팅 이것들이 지금 MCPHS 1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들인데 이거를 당연히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의 약대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대학에서 어떤 동일 과목이나 유사 과목조차도 인정을 안 해주지만 MCPHS는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뭐 이제 한국에서 일반 화학, 일반 생물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 증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MCPHS에서 그리고 자기가 이수를 하지 않은 과목들에 대해서만 MCPHS 웹사이트에 있는 온라인 렉처 그 과목들을 2주, 14주, 16주 정도 동안 이제 사전에 이수를 하고 하게 되면은 1학년을 넘어서 2학년으로 이제 그 편입학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2학년을 입학하게 되면 졸업까지 총 6년 중에서 1년이 세이브 됐으니까 5년 소요가 되는 거고 나중에는 또 MCPHS에는 이제 약대 팜디 과정에 3년 속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과정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2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4년 만에 미국 약대 졸업까지 약사 면허 취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학생 중에서 MCPHS 약대, 사실 3학년이라는 거는 본과입니다. 그래서 팜디 과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쉽지는 않겠지만, 3학년 과정으로 곧바로 다이렉트로 약대로 곧바로 들어가고 싶다.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MCPHS의 1학년과 2학년 과정을 점프를 했기 때문에, 1, 2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만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들처럼 MCPHS 1학년 과목들과 지금 여기 그 보이시는 올가닉 케미스트리, 그다음 랩,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스탯, 그다음에 사이콜로지, 커리지 라이팅, 잉글리시 뭐 이런 것들 2학년 때 배운 과목까지 다 이수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한국의 대학교, 뭐 호주든 일본이든 해외 제3국가 대학에서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사전에 이제 MCPHS에서 만약에 확인을 받거나 해야 되겠는데 사실 그 MCPHS의 공식적인 어플라이 할 때까지는 내가 이걸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저희 판메디랩을 통해서 MCPHS의 이제 프리 스크리닝 사전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조차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약대 3학년 본과로 곧바로 다이렉트로 입학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만약에 이번 가을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에 입학한다면 내년부터 카운팅하면 4년 만에 미국 약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번 가을에 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학생이 2학년 편입학을 하게 될 수 있고 또는 3학년 팜디 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다. 그러면 약대 졸업까지 5년 또는 4년 여기에 이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까지 만약에 곁들이면 3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제가 그렇게 빠르진 않죠? 그래서 근데 좀 제대로 이해가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간추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설명회가 종료되고 나서, 혹시 이제 저희 쪽에 1대1로 상담을 요청을 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학생의 현재 컨디션에 맞춰서 이거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방향성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설명의 다음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약사의 미국 약사 되기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사실 오늘 설명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 현재 한국 약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는데 그래서 많이 인기가 이제 미국 약사 면허 취득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한국 약사님들도 많이 많아지셨다. 그래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볼게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현재 한국 약사로서 미국 약사 면허는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이제 1, 2, 3, 4번으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국 약사들은 FPGEC라는 이제 해서 운영하는 FPGE 프로그램을 신청 등록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나중에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에서 그 외국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들이 미국 약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FBGC에 등록을 한 후에 FBG에 다시 시험을 치는 거죠. 두 번째 테스트 패스, 그다음에 1,500시간 인턴십 하고 그다음 나플렉스 패스 이렇게 네 단계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앤드류 선생님,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많은 한국 약사님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1, 2번보다 3번의 이제 인턴십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한국 약사라면은 대부분이 이제 한국 국적이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 1500시간 인턴십을 어떻게 이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어, 할 수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만약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반 관광 비자로 해서, 이제 관광 비자 자체는 또 이게 일을 할 수가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거를 또 인정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해외 약사를 취직하신 분이 이제 미국에서 약사가 되실 수 있게끔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캡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아마 캡스 프로그램을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대학교에서는 이거를 막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되게 강력하게 어,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제가 그 내부 사정을 조금 이제 알아봤더니 이 캡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이 1500시간 인턴십을 이제 매칭을 도와드리는 거에 이제 많이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대학교는 이제 첫 번째 프라이어티는 저희 대학교 학생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약대가 지금 두 캠퍼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스턴에 있는 캠퍼스와 이제 우스터에 있는 학생들이 매칭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캡스 프로그램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드리려면 이제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로 엑스트라로 이제 저희 시간과 그런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취업 비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대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이제 학교의 그 프로그램 하나로서 이제 외부 기관을 나가가지고 인턴십을 하는 거, 이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500시간을 채우시는 거는 매우 제가 생각 거의 불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 그 1500시간 인턴십을 채워드리는 거에 있어서 저희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1,500시간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 한국 약대를 졸업하신 분들도 이제 그 나중에 그 6학년 때 약대 6학년 때 그 인턴십을 하잖아요. 실험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1,500시간 이상 이수하는데 아마 한국 약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거의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한 8, 9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 매일 10시간씩 뭐 실습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기간 동안 어떤 인턴십을 할 만한 장소를 본인이 찾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체류할 수가 없죠. 어떤 그 관광 비자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체류할 수 있는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체류에 대한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국적으로서 미국에서 이제 1,500시간이라는 인턴십을 장소를 찾았다 하더라도 진행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인턴십을 할 만한 병원이나 어떤 기관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3번이 가장 지금 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1,500시간 이수까지 다 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나플렉스 이제 패스를 해야 되겠죠. 지금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9개 코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FPGC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뭐 여러 가지 제출 서류를 하고, 그 다음에 FPGC 프로그램의 FPGE 테스트를 패스하고, 그 다음에 자격 취득, 실습, 그 다음에 나플렉스, 그 다음에 MPJ 약사 법규 시험이죠. 이렇게까지 보면 최종적으로 미국 약사 면허를 발급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약사 취업을 한다. 요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판메디랩에 이제 그 MCPHS 캡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판메디랩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과 함께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약사님들도 꼭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FPG 이쪽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MCPHS 캡스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기 위해선 이 두 가지가 맞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토플 FPGA에서 얘기하는 건 최소한 토플 95점 이상인데 사실상 100점 이상은 돼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야 뭐 이제 강의를 따라가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맨 밑에 거는 한국 약사로서 2003년 이후 한국 약대 졸업생만 가능합니다.
2003년 미만 그 이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약대 4년제 이런 부분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 FBG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003년 이후만 6년제로서 미국에서 인정하는 6년제 약대 졸업생이다라고 가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앤드류 선생님께 드리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한국 약사님들 중에서 토플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좀 별개의 얘기인데 앤드류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 토플 100점 넘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한국 약사님 입장에서. 네, 제가 어, 제 나이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공일학번으로서 공일학번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캡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의 졸업이 가능하지만 그중에 1년은 어차피 이제 코र्스워크를 또 들으셔야 되고 그럼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토플 시험을 사실 되게 좋아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토플 시험을 좋아하냐면 리딩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수업을 들으실 때 얼만큼의 그 질문을 빨리 이해하실 수 있는지 그 독해를 보는 게 저는 토플의 리딩 시험이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실제 어, 리스닝을 잘한다는 건 노트 테이킹을 되게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렉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만큼 잘 조리 있게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라이팅은 그거를 어떻게 이제 글로 쓸 수 있는지를 이제 시간을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사실 이게 되셔야지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되셔야지 미국에서도 일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한국 약사지만 내가 미국 약사가 되겠다라는 되게 큰 목표를 잡으신 만큼 이게 모든 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제 그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저는 역으로 한번 트레이스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약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일반 리테일 약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제약회사 일하는 약사가 되고 싶다. 라는 목표를 먼저 세워놓으시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역으로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럼 어느 곳에서 인턴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갖춰야 되는지 그랬을 때 이제 그 토플 시험 95점 받는 게 어, 사실 쉽진 않지만 저는 정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나중에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약사가 되는 프로세스에서 1,500시간의 인턴십 그리고 나플렉스 시험 준비까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막막하죠. 인턴십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나플렉스 시험이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거기서 내용이 뭘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교재는 뭘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MCPHS의 코스워 캡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2년짜리인데요. 이게 가장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해결책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웍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지금 이제 한국 약사님들이 미국 약사면을 취득할 수 있는 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내용이고요. 뭐, 다른 미국의 몇몇 약대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MCPHS처럼 다들 속으로 숨겨놓거나 아니면 뭐 굳이 비즈니스적으로도 이제 운영을 별로 이제 관심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MCPHS의 코스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앤드류 선생님이 이 MCPHS 코스웍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이신지? 어, 아마 대표님께서 이사님께서 이미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실 텐데, 저희 본과 과정 중에서 꼭 필수적으로 그 넷플릭스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र्스work 자체는 어차피 1년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질문이 오셨는데, 아까 앤드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캡스로 하더라도 약대생들이 우선이라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제 얼마 정도의 확률로 가능하겠냐, 이 질문에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제가 그럼 그 내용을 조금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일반 학생들을 먼저 인턴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남은 자리를 캡스 학생들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캡스 학생들을 저희가 잘 따로 관리를 하려면 이제 그 잘 관리를 하기 위한 또 저희 교수님들도 패컬티들도 배치를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ROI가 이제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약대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어도 한 100명이 넘는 약대생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캡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아봤자 저희가 한 10분 정도 매년 이제 되게 적은 수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10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패컬티를 잘 배치한다는 게 사실 이제 이게 대학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라서 하지만 만약에 캡스 프로그램을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어,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좋은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 좋은 곳에서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곳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끔 가장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은 그때 코र्스웍을 들으셨던 교수님들도 관계를 잘 맺으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 어드바이저랑도 관계를 잘 맺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MCBHS의 캡스라고 하는 코스웍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좀 훑어보도록 할게요. 내용에 대해서. 여기 이게 이제 입학 첫 해죠. 첫 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데 여기 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처방전, 해석법, 약물 치료학이죠. 그다음에 뭐 테라피틱스, 뭐 OTC, 보험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아마 지금 한국 약사님들은 이 우측에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명칭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나중에 나플렉스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어떤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나플렉스 시험 준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앤드류 선생님, 여기서 코스웍 프로그램, 여기 1년, 첫 번째 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나플렉스 이후에도 혹시 FPG 시험 준비는 학생이 혼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FPG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이제 훑어보면 이제 잘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고민이 걱정이 될 수도 있으신데 저희는 인턴십을 시작하는 이제 2학년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도 저희가 넷플릭스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공부하실 수 있게끔 대학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 그것만 들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풀이들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앤드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FPG는 한국 약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영어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은 문제는 아니고 나플렉스 시험이 이제 물론 합격률은 높은 편이지만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코스웍을 통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이제 학교를 이 MCPT에서 다니면서 이 정보들을 받아서 그거 갖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턴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00시간 인턴십을 이수하고 여기에서도 어떤 임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나플렉스 시험에도 임상적인 이슈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이것도 여기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MCPG 캡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걸 이제 간단히 좀 보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의 전적 대학 트랜스크립트, 성적표라든가 레주메, 뭐 CV라든가 토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폰서십 레터 그다음에 이 FPG에 먼저 등록을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 서류 그다음에 이제 MCPHS에 제출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본인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비용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는데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어요. 미국의 일반적인 사립약대 평균 학비, 생활비, 기숙사 다 빼고 튜이션비만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19만 5천 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튜이션비가 2년은 여기 캡슐 얘기하는 거고 미국 약대 4년간 대략 19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캡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2년짜리라고 2년 동안 10만 불, 1년에 5만 불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절반 가깝고 그다음에 2년이라는 시간 만에 미국 약사 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한국의 약사가 미국 약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 약대를 다시 들어가는 수고로움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일종의 가성비라고 봐도 되겠지만 이제 더 굉장히 더 우수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앤드류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캡스 튜이션이 비싸긴 비쌉니다. 제가 봐도 비싸긴 비싸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취직이 되시는 약사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14만 불 정도 연봉을 받으시고 일을 바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정말 더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이죠. 시간적으로도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저는 꼭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미국에서 이제 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의 마지막 순서 이제 판미드랩의 미국 약대 약사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미국 약대 MCPHS를 기준으로 2학년이나 또는 3학년으로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년 가을 최종 입학할 때까지 이제 타임 스케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물론 학생에 따라서 이 스케줄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학생은 뭐 예를 들면 판메디랩과 함께 학생의 전적 대학에서 이수했던 과목에 대해서 이제 프리스크리닝을 통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하고 몇 학년이 편입학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잠정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이 MCPH에서 지정하는 그 이수 확정용 온라인 수강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실제로 학교에서 듣는 그 공식적인 수업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중간고사도 보고 과제도 보고 기말고사도 봅니다. 온라인에서. 그래서 잘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만 이 영어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한국에서만 그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온라인 수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너럴 바이올로지라든가 올가닉 케미스트리 뭐 이런 과목들을 곧바로 이수해서 좋은 성적 만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판매드랩을 통해서 그런 미국의 약대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선행학습하고 온라인 수강하면 좋지 않겠나 보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과목 수강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14주, 16주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면 내년 초에 이제 최종적으로 MCPHS에 편입학 어플라이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가을에 입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약사로서 이제 미국 약사 FBG 등록 이 부분들을 좀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메디랩을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그다음에 7, 8월 달에 FBG 등록 준비하고 그다음에 11월 뭐 가을 겨울 정도에 FBG 뭐 시험을 본다든가 그다음에 토플 준비하고 내년 초에 이제 코스웍 지원 그리고 내년 가을 입학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MCPHS 약대 편입학을 희망한다 아니면은 이 MCPHS 코스웍 캡스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타이트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가을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바로 전 단계에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앤드류 선생님 이 지금 그 FPG 관련돼서 부분들뿐만 아니라 요 전에죠. 편입학을 위해서 온라인 과목 수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온라인 과목 수강이라는 것, 그게 라이브냐, 어떤 것이냐, 어떤 내용이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캡스 프로그램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해당 사항보다는 일반 편입 학생들에게 맞습니다. 네,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그러니까 그 꼭 저희 대학교에서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되는 거는 아니죠.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수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한국에서도 이수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근데 대신에 저희 대학교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가장 리스크가 없이 이제 이 크레딧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 수업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합격이 되시면 저희가 그 디스카운트 코드도 드립니다. 그래서 반내 가격으로 저희 대학교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끔도 저희가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저희 대학교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셀프 페이스드로 16주 안에 이제 끝내야 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부분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이거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16주 이내에도 대부분 학생들 한 12주 정도에 많이 끝내시고 계시고요.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렉처를 보셔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과제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제를 하실 때 저희가 교수님들이 실제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은 조금 물리적으로 딜레이가 생긴다라고 하면, 빠르면 뭐 10주에서 12주 내, 늦어도 16주에는 무조건 끝내실 수가 있는 그런 온라인 수업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놓쳤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앤드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무엇보다도 또 앤드류 선생님께서 이 FPG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데 대략적으로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 스케줄 이런 형태로 이게 맞춰서 가는 게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판매집에서 이제 이제는 저보다 더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학생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제 잘 이제 그 타임라인을 잡아주신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도 약사가 아니고 이제 약사 출신으로 이제 대학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정말 본인의 꿈을 이뤘으면 하는 게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에 저도 이 FPG 이제 처음에 시험 등록하고 이런 거 이제 배울 때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까다롭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판매랩의 이제 미국 약대 약사 프로그램은 이제 약대 편입학, 어드미션 편입학뿐만 아니라 코스웍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 입학 전에 선행학습, 약대 입학 후에 재학생 과정, GPA 관리, 그리고 나플렉스 시험이나 이제 최종적으로 하다못해 이제 약사 예비 시험 아니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약사로 취업 컨설팅까지도 저희가 모든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미국 약대 편입학이 확정됐으면 이제 입학 전에 학부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선행학습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MCPHS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합격이 되면 온라인 수강으로 편입학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판매드랩에서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필요한 과목들을 저희가 또 별도로 티칭도 하고 1대1 튜터링도 하고 멘토링까지 모든 많은 부분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에서 이제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수학 과목들은 인정을 받았으나 실제로 지금 그 앤드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그 렉처들을 수강하는데 시험도 보고 과제도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판매드립의 선생님들이 과제나 여기서 보는 테스트까지도 같이 봐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이 온라인 수강을 제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 이제 앤드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그 화면에서 그 MCPHS의 온라인 수강 사이트를 직접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뭐 지금 현재 줌 상태에서 근데 이제 과목들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내가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이과 계열에 있었는데 이게 그 굉장히 어려울까?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나?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기 그 이게 난이도 정도가 실제로 MCPHS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의 난이도하고 동일한 수준일 텐데 어느 정도라고 보이시나요?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어가지고 네, 대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수업이고요. 그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일반 화학, 일반 생물 수업 들으셨던 거 기억나실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영어로 공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의대
의전원 시험이죠. 의전원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어라고 이제 시험을 그냥 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5개 맞았나?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나 이런 거, 이렇게 터미널리지가 이제 바로바로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만약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어쨌든 간에 편입학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약대 3학년, 4학년 계속 진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초과학 과목들을 실제로 MCPHS에 입학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GPA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판매드랩에서는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튜터링과 티칭을 저희가 또 제공해드리고 아주 무난하고 편안하게 약대 입학까지도 가능하고 졸업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실제로 이렇게 미국 약대 출신들 특히 또 MCPHS 약사님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졸업까지도 챙겨드리고 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까지도 서포트를 하고 있고 MCPHS에 팜디로 입학하고 나서도 이제 GPA 관리, 액티비티, 취업 스펙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 실제 MCPHS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일 좋지 않겠나. 결국은 이제 학교의 선배들이 되는 거니까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나플렉스 티칭이나 뭐 약사 취업 멘토링, 그다음에 한국을 리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약사 시험까지도 저희 선생님들이 다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PHS로 가는 거나 아니면 미국 약대 편입학 모든 것들은 이제 판매 디랩을 통해서 끝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MCPHS 코스웍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레주메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FPG 등록, 그다음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다 같이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저희하고 같이 이제 MCBSS 코스웍 입학까지도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이 공식적인 설명회는 끝났고요. 오늘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설명이 좋아서 그런지 질문을 아무도 거의 안 해주셨는데, 사전에 오늘 설명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사전에 궁금한 부분들을 정리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할 거고요. 여기 저기 앤드류 선생님 답변해 주실래요? 이거 파이낸셜 스폰서에 대해서 이게 뭔지? 저한테 보내시지 않으시고 직접 보내신 것 같고요. 네네. 요 파이낸셜 스폰서십 그 레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네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비자를 받기 위한 그 영문 잔고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따로 스폰서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분의 잔고 증명이 필요하고 개인으로 하신다면 이제 개인 잔고 증명으로도 이제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 중에서 이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앤드류 선생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질문이 또 왔네. 잔고가 얼마 있어야 되냐고 여쭤보네요. 네, 그 프로그램마다 달라가지고요. 대략적으로는 학비의 2배 정도 어, 음. 달러로 이제 증빙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한국 약대 재학생이 미국 약대로 편입 시 플러스 요인이 있을까요? 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대 재학생이 한국에. 음, 플러스 요인이요. 네. 그, 아,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이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인더스트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요인이 된다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서를 이제 다 리뷰를 하는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말 플러스를 혜택을 주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왜냐면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한국 약대를 다니고 있는데 왜 미국에 오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잘 해소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그냥 답변 자체가 그냥 미국 가면 돈 많이 벌지 않나요? 라고 듣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약간 조금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플러스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훌륭한 학생으로서 그 선발 대상이 돼서 장학금을 더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거 아닐까 하는데
이거는 그 지금 앤드류 선생님도 그 어드미션 오피서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입학사정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질문이 또 왔어요. 그래서 한국 약사이신데 석사 학위가 있으면 캡스 코스로 할 때 뭔가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의 실험실에서 근무하거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이 왜 사실 어렵냐면요. 그러니까 개런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은 저희는 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모든 원서를 다 리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수많은 약대 중에 왜 저희 대학교를 또 선택을 해주셨고 이제 그런 요소들을 저희도 잘 확인을 이제 하고 싶은 이유가 저희도 이제 더 성공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캡스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장학금이 없지만 다른 프로그램들 저희가 장학금을 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캡스도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만큼 학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제 그만큼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학에서는 이제 그런 플러스 요인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그 경력을 저희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잘 어필을 하신다면 당연히 대학교 안에서 그런 리서치나 아니면 대학교 외부에 있는 리서치에서 경험을 쌓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받으시는 거는 당연히 저는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어, 한국 약사 면허만으로 미국 내 제약회사 취업 방법과 사례가 있느냐?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앤드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게 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주변에 제 지인들도 제가 지금 제약회사에 계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한국 약사 면허만으로 미국 제약회사에 오신 분도 물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보면 결국에는 다 네트워킹과 이제 비자 스폰서십을 또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러면 왜 이 친구한테 비자를 또 줘야 미국 취업 비자를 줘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어, 약사만 가지고 오신 분보다는 이제 그 박사 학위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저는 네이처지나 이런 데서 논문도 게재하셨고 이제 이런 분들이 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약회사로 바로 들어오신 케이스들도 있지만 아니면 미국의 시가처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왔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의 많은 미국 제약회사나 아니면 일반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뭐 캡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새로 약대를 다니셔가지고 졸업하신 다음에 왜 캡스가 모든 한 대학교 가는 게 아니라 저희도 광고를 잘 안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대를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졸업하셔서 근무를 하신 분이 훨씬 더 보편적인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FPG 통과 후 1,500시간의 실습을 채우는 방법, 뭐 로컬 약국과 연결 가능한지 이런 질문이 왔고요. 1,500시간에 대한 실습 채우는 방법은 일단은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제 캡스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혹시 앤드류 선생님이 이 캡스를 통한 1,500시간 이수 이외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방법에 대해서? 1500시간 이외의 시간을 채우는 거요. 아니, 1,500시간을 이제 캡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우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인턴십에 대해서. 어, 그러게요. 저도 이제 왜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어,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 어, 대학교를 통한 게 아니라면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약국과 가능한지라고 여쭤보셨는데 그 그러니까 미국은 로컬 약국이라는 것 자체가 다 미국의 약국 체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뭐 CVS나 월그린스나 라이트에이드나
아니면 뭐 요즘에 코스코 안에도 있고 타겟이라는 그런 큰 대형마트 안에 월마트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약국이랑은 저희가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앤드류 선생님하고 같이 설명드렸던 내용의 일부이긴 한데 유학생으로 미국 약대 졸업 후 가장 가능성 높은 취업 방향은 무엇이냐? 뭐 이제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반 유학생으로서 일반 미국 약대 졸업 후라고 답변은 제가 드리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게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을 이제 만약에 지금 약국을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 계신 분들도 만약 계신다라면 내가 정말 아무도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분을 그냥 바로 고용을 해서 막 13만 불 연봉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느냐, 아니 어떤 경험을 쌓았느냐, 아니면 혹시 리퍼럴 내가 어디 추천을 받았느냐, 막 이런 내용들이 되게 결국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대학교에서도 이제 되게 많이 오늘도 몇 번 강조를 해드렸고 그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실습을 하시는 시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실습을 나가셨을 때 되게 본인의 어필을 잘하는 게 미국은 이제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 어필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되게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나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지 나는 되게 여기가 좋고 여기를 혹시 지금 당장 자리가 없으면 혹시 어디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정말 대놓고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가능한 곳이 저는 저희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보스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런 가능성이 높은 곳을 가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 대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이 확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큼 그게 가능한 건지 어디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학생으로서 당연히 대학교에 그런 걸 정보를 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서 지금 가장 이제 저희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취직을 하고 있는 곳은 아직까지도 리테일 파머시입니다. CVS나 뭐 월그린스나 라이트에이드나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제 약국 체인에서 이제 가장 지금은 많은 쇼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취업하고 취업 비자 받고 그다음에 뭐 영주권도 이제 받는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어, 그런 이유는 사실 병원에서 일하거나 제약회사에서 일하기에는 더 많은 중간에 그 경험들이 필요한데, 그 OPT가 1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OPT가 3년을 늘어나면서, 이제 약국이나 병원에서 취업하는 것도 조금 더, 이제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학생이 미국 약대 졸업 후에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제 취업이 일단은 된다는 가정하에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뭐 되게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취업 비자를 받고 나면 취업 비자가 이제 3년 취업 비자를 받고 이제 3년 또 이제 그 리뉴얼을 할 수 있거든요. 토탈 6년까지 취업 비자를 할 수가 있는데 취업 비자를 들어감에 있어서도 이제 일반 회사에서는 다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취업 비자를 프로세스를 대신 밟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일반 회사들이 유학생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런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 친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만큼 윌링리 투자를 하는데 이제 3년 취업 비자를 받고 이제 3년 이제 익스텐션을 들어갈 때 어차피 또 파일링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그때 이제 영주권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3년에 3년 취업 비자로 가는 게 아니라 3년 하면서 그때 이제 영주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럼에 있어서 모두를 다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셔야 되고 인력이 되셔야지 그런 것도 내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5개 질문 이외의 기타 질문인데요.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편입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편입학도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앤드류 선생님 그 MCPHS 2학년 편입학 그리고 아까 예를 들면 한국의 그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는 3학년으로 다이렉트 편입학 이 학생 숫자가 매년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좀 있나요? 어느 정도? 저희 대학교는요, 저도 이제 매년 정말 깜짝 놀라는 건데요. 너무 신기하게 매년 들어오는 학생의 반은 편입생이고 반은 신입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나 아니면 유학생 중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지원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한국 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다 이제 제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매년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한 55명 정도가 저희 대학교에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번 가을 학기 때. 정말로 기가 막히게 반은 신입생이고 반은 편입생이고요. 그리고 편입생 중에서도 이제 1학년 편입생, 2학년 편입생, 3학년 본과 편입생, 그리고 저희가 우스터 캠퍼스 3년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3년짜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편입생들 되게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그 학생이 케이스가 최근에 제가 이제 그 MCPHS 편입학 관련돼서 상담을 한 학생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앤드류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엔 이 학생이 국내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국내 대학원에서 케미스트리 전공으로 해서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뭐 올고뿐만 아니라 제네럴 케미스트리나 뭐 여러 가지 화학 관련된 그래도 이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 사이언스에 대해서 바이올로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학생이 MCPHS 3학년 편입을 본과 편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과목 중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목 다 이제 인정받고 나머지 과목들을 온라인 수강을 해서 내년 가을에 3학년 편입학을 하겠다라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대학의 그 BA 쪽 전공으로 해서 문과를 전공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3학년까지 다녀서 이 학생이 영어는 정말 잘하는 학생이고 유학생이지만 영어는 완벽한데 사이언스 과목을 거의 이수한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완전 기초 베이스인데 이 학생이 이제 미국 약대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예를 들면 오늘부터라도 뭐 이제 그 MCPHS의 그 사이언스 과목도 자기가 이수해야 될 과목이 너무 많겠죠.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다 이수해야 되니까 그거를 최단 시간 내에 빨리 다 이수해 버리고 MCPHS에 팜디로 지원하겠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앤드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언스는 거의 기초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학생이 무모한 도전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학년 도전에 대해서. 뭐 저는 도전해보는 거는 일단은 많은 응원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지금 되게 두 개의 다른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는 그 학생들의 그러니까 레디니스도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부한 학생의 경우, 이제 이 학생이 미국에서 잘 성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되게 서브젝티브한 거긴 한데, 내가 당장 수업을 따라서 들을 정도 영어가 실력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얼만큼의 그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를 잘 탄탄히 갖고 계신 건지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이라도 내가 만약에 과학을 들어본 게 벌써 한 진짜 한 5, 6년 전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물론 빠르게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라는 거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희 대학교의 입장으로서도 온라인 수업을 많이, 이제 프리렉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대학교에 오는 거를, 선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으로 과학을 듣는 것과 비대면으로 과학으로 실험을 하고 하는 것들은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뭐 일반 화학까지는 그래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기화학이나 점점 더 제약과 관련된 그런 전공들의 수업들은 그래도 좀 더 대면,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사안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대면으로 수업을 이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설명회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약대를 준비하시거나 관심 있거나 또는 이제 FPGA와 캡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한국 약사님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앤드류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은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여기 계시는 이사님도 그렇고 어, 정말 많은 한국 학생들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국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취직이 안 돼서 이제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거를 많이 보고 그리고 왜 그게 많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결국에는 정확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학부 생활했을 때 잘 모르고 그냥 이름 있는 대학교만 일단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미국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 그 정확히 내가 왜 이 대학교를 가는지 알고 오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뭐 보스턴 대학교가 됐건 하버드가 됐든 MIT가 됐건 아니면 저 MCPS가 됐던 이 대학교에 내가 와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목표치를 가지고 학생들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받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식의 공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로 자리를 잡으시는 게 하나의 큰 목표라고 계시다면 그거를 가장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서 모든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시간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그 밑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등록하시고 저희 쪽에 카톡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방문 상담이든 이제 온라인 줌 상담이든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시간 끝까지 이제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질문과 답변으로 이제 같이 공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앤드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